이번 대선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합주 대부분을 바이든 후보가 앞서면서 백악관 입성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접전 양상에 선거를 부정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두 후보 지지자들의 분위기도 험악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대선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감에 휴지 등을 사재기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에 출마한 영긴과 미셸 박스티 등 한인 후보들이 박빙 리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격차를 벌리면서 당선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샌디에고 부근에서 한 한인 가족이 묻지마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한 백인 여성은 아기를 데리고 산책하던 한인 가족에게 일방적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에 출마한 두 명의 한인 후보, 미셸 박스틸과 영킴 후보 모두 박빙의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격차를 벌리면서 당선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합주 개표가 속개되면서 대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 대부분에서 앞서면서 백악관 입성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바이든 캠프가 있는 현장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마련된 바이든 후보의 행사장입니다. 몇 시간 후 이 저녁에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 나와서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대선 첫날부터 바이든 후보는 매일같이 짧은 연설을 통해서 승리 선언은 아니지만 내가 승리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사전 예고 없이 계속해서 깜짝 연설을 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아침부터 이 저녁에 있을 연설을 예고를 하면서 오늘은 뭔가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 뒤로 저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지자들이 그동안과는 달리 상당히 많이 풍선을 들고 피켓을 들고 이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거 현장 경비가 무척 삼엄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지금 겨우 접근을 했는데 대선을 였던 그 당일날도 경비가 상당히 삼엄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동안엔 통행이 됐던 길도 다 들어맞고 이 경호 인력도 훨씬 늘어서 대통령 행사장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호 인력이 늘어난 것만 봐도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하는 연설 승리 선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이 지금 이제 오후 저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근소하게 앞섰던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펜실베니아주는 아직 개표가 안 된 표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우편 투표 용지들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대로 이 펜실베니아를 가져올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있을 연설도 시간은 아직 예고가 돼 있지 않은데 이 펜실베니아의 주 결과가 확정이 된 뒤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는 일찌감치 인수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었죠. 어제는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상황 이런 굵직한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하는 연설이 승리 선언이라면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 신분이 된다면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는 더욱더 빨라지고 적극적으로 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잇따라 소송을 내면서 선거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시건과 조지아주에서 낸 개표 중단 소송은 법원이 기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시간과 조지아주에 낸 개표 중단 소송은 이미 1심 법원이 기각을 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고는 있지만 정작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캠프가 여러 주에서 소송을 냈지만 이 대부분이 많은 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트럼프 캠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직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항소하고요. 지면 또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전략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litigation because we have so much evidence, so much proof, and it's going to end up perhaps at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연방 대법원으로 가면 이 대선 직전에 베럿 대법관을 임명해 놨기 때문에 대법원 구도를 보수 우위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정선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노림수가 통할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설 도중에 주요 방송사들이 기자회견을 끊는 수모를 당했는데요. 오늘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대신 오전에 캠프를 통해서 성명을 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소송이 더는 단일 선거, 즉 이번 대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미국 선거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를 해서요. 우편 투표를 비롯한 미국 선거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선거가 조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소속 정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다 대통령이 정치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따라잡히자 자신이 이긴 선거를 민주당이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이 공화당 참관단의 접근을 막고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case where they're trying to steal an election. They're trying to rig an election. And we can't let that happen. Detroit and Philadelphia, known as two of the most corrupt political places anywhere in our country.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공화당 의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모든 표를 계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과 미국인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마라. 대통령이 정치와 국가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대선을 참관하던 유럽 안보협력기구 감시단 대표도 투표 부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e could not find any hints of systemic wrongdoing or fraud or manipulation.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은 공화당은 어디 있느냐며 사기극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특별조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자원을 대선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네, 초접전 양상에 선거를 부정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두 후보 지지자들의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고 선관위 직원들이 협박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주 의사당과 경찰서 앞에 모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충돌합니다. 개표소로 몰려들어 우편 투표 부정을 주장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You're not going to let them steal this. We're not going to let them steal it in Georgia. USA! 피닉스,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등지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와 개표소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위협도 이어졌습니다.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관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위협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선 개표 중인 펜실베이니아 컨벤션 센터를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던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투표의 빠른 개표를 요구하는 바이든 지지 시위대도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We have a very dangerous president. We have a man who doesn't believe in the rule of law. 미 언론은 많게는 25명이 대선 이후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추산했습니다. 체포된 시위대의 소지품에선 각종 흉기와 테이저건이 발견됐습니다. Throw objects at the police, whose job it was to record, whose job it was to set fires.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선 바이든 지지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개표가 지연되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 격화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상점까지 생겨났는데 LA 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뱅크에 위치한 한 대형 마켓입니다. 화장지를 판매하는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고객 한 사람당 화장지 한 팩으로 판매량을 일시에 제한한다는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대선 이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대선 후보가 당선되든지 선거 이후 폭력 사태 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oilet paper has been selling out a lot recently. People are probably just worried because of the election. I think that's why people are buying toilet paper right now.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마켓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화장지와 쌀 그리고 생수 등 생필품 판매가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선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이제 뭐 폭동도 일어날 것 같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못 나올 걸 대비해서 아마 한 두세 개씩 사가는 것 같아요. 기본 나가는 것보다. 생활용품 전문점도 지난주부터 비상시에 필요한 생필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뭐 잘하면 폭동이 난다고 하니까는 휴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30%는 더 많이 팔렸죠. 한수님이 휴지 5팩씩 막 사가시고 그래도. 전문가들은 마켓은 쌀과 생수 그리고 화장지 등 충분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현재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미국 대선 사상 가장 많은 7천만 표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대도시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희 기자입니다. 이 시간 현재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은 50.5%, 전체 득표수는 7,300여만 표입니다. 개표 완료 전이지만 지난 2008년 오바마 후보의 6,950만 표를 이미 넘어선 사상 첫 7천만 표 대기록입니다. 사전투표 열풍에 따른 역대 최고의 투표율에 더해 흑인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가 가장 큰 동력으로 분석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는 흑인의 87%,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는 각각 60%가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1.5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득표 현황에서도 이런 표심은 확인됐습니다. 미시간주의 경우 대부분 공화당을 뜻하는 빨간색이지만 흑인 유권자가 집중된 디트로이트 지역만은 민주당의 파란색입니다. 개표 초중반 열세를 보였던 바이든 후보는 이 지역 개표 이후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플로리다에서도 마이애미와 템파, 올랜도 등 대도시가 있는 곳에선 파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인종과 거주 지역에 따라 표심이 확연히 갈리면서 이번 선거의 승자는 인종, 지역별로 갈라진 유권자들을 통합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강경화 장관이 다음 주 초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인사들도 만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면담을 조율 중인 바이든 측 인사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9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차 미국을 방문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튿날엔 크리스 콘스 민주당 상원의원, 미셸 플로노이 웨스트 이그잭 어드바이저스 설립자를 만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밤 메넨데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존 앨런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 등 바이든 측 인사들과 추가 면담도 조율 중인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확정돼도 지금은 공식 확인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란 점에서 말을 아끼는 걸로 풀이됩니다.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라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 한미 관계 핵심 현안에서 트럼프 같은 겁박은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식은 부드러워져도 쿼드로 상징되는 반중국 연대 동참 요구는 여전할 것이고 특히 7년 전 방한 때 했던 말처럼 한일 관계 개선 주문도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The entire region will be more stable and more secure if the leading democracies,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ble to improve their relations and cooperations with one another.
다만 오바마의 중재에도 한일 관계가 원점으로 회귀한 걸 경험했다는 점에서 바이든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 선거에서도 초박빙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연방 하원과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은 격차를 더 벌리며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 출마한 대표적인 한인 공화당 정치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미셸 박스틸 후보와 영킴 후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오늘은 어제보다 격차를 더 벌리며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셸 박스틸 후보의 경우 어제보다 득표율 격차가 2배 이상 늘어 1.6%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부에나팍과 플럴튼 지역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39지구의 영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득표율은 어제보다 0.2%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와 최석호 의원은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가주 상원 37지구의 데이브 민 후보는 격차가 어제보다 0.9%포인트 오히려 좁혀졌지만 2.72%포인트나 앞서고 있어 사실상 당선됐다는 분석입니다. 초반 상대 후보에게 뒤지던 최석호 가주 하원 의원은 오히려 개표할수록 격차를 더 벌리며 무려 14,000여 표나 더 많은 표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이전과 달리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유권자들도 우편 투표에 많이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공화당인 2명의 연방 하원 의원 후보가 동반 당선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치 분석가들의 설명입니다. 후보들의 당락 윤곽은 빠르면 내일쯤 드러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샌디에고 지역에서 한 한인 가족이 무차별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살 배기 딸과 산책에 나선 가족에게 한 백인 여성이 일방적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He had white people and not Asians. I'm not sure, ma'am. I'm not a Muslim. 반려견과 길을 걷고 있던 한 백인 여성.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이 여성이 산책을 하고 있던 한인 가족에게 접근합니다. 여성이 가족의 앞을 막아세우고 왜 무슬림이 중국인이 아닌 백인을 참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라호야에 거주하는 제인우 씨는 남편과 한 살 배기 딸을 안고 거리를 산책하다 인종차별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우 씨는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지만 여성은 뒤를 따라와 참수당하는 게 재미있냐며 비방했습니다. 더구나 인종과 민족에 근거한 살인이 웃기냐며 시비를 걸어왔다고 피해자는 주장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주 동안 샌디에고 카운티 내에서 인종차별을 2번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이후에 미국이 분열이 계속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우리 가족의 뒤를 따라올 것 같다며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도 확산세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2,108명. 지난 8월 중순 하루 2,600여 명이 발생한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3일 동안 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재확산 우려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보건국은 연말 시즌 사적인 모임이 늘면서 확진자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곧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안전지침을 더욱 철저히 따라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821명이 코로나로 입원해 있으며 이 가운데 30%는 중환자실에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도 폭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새 확진자가 2,000여 명이 더 추가되면서 지난 8월 이후 2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2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2천여 건보다 무려 42% 줄어든 수치입니다. LA 경찰국은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난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남가주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번 주말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비와 함께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엔 0.5인치에 이르는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이동식 코로나 검진소가 설치됐습니다. 검진소는 이웃섬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음성 확인서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LA 동부 샌디마스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새벽 4시쯤 샌디마스 캐년 골프장 북동쪽 샌디마스 캐년과 골드힐스 로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전 100에이커를 전소시켰으며 산불로 위협받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를 벌이던 중국계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6만 달러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 영주권 사기 행각을 벌여오다 기소된 허모 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미시민권자들과 위장결혼해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이민 서류를 조작해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2022년 5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와 종이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슈퍼마켓과 식당, 극장 등 업소에서 비닐봉투와 종이백, 일회용 음식 포장 용기와 컵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빠르면 내년부터 스포츠 도박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이번 대선과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66%의 주민들이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등을 통해 메릴랜드 주정부는 연간 1,82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이동식 코로나19 검진소가 설치됐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하와이주 제1관문인 호놀룰루 공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제2터미널에 이동식 코로나19 검진소를 설치했으며 하루에 10,000건의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45명 늘면서 최근 2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충남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래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오피스텔. 이곳에 입주한 보험사에서 지난 4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료 직원 13명과 가족 등 모두 1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사무실 자리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비말을 통한 감염성은 적었지만 화장실과 탕비실 등을 이용하며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확진 직원들이 옆 건물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걸로 파악돼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점심때 이 식당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도 지난 2일 상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다른 상인과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8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부국증권에서도 지금까지 직원 10명과 가족 4명 등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내 환자 발생을 2자릿수로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올린 충남,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지난달부터 한일 간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일 사이를 오가는 승객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에 저비용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 운항을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8월 중단했던 인천 도쿄 노선 운항을 오는 21일부터 재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주 1회 운항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이나 주재원 또는 이제 유학생과 같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TA항공은 인천 오사카 노선은 그제부터, 인천 도쿄 노선은 어제부터 주 1회씩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로 운항을 멈춘 지 8개월 만입니다. 지난달부터 한일 양국 간 기업인 특별입국제가 시작되면서 해당 노선 승객이 늘 거란 기대가 작용하면서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도 속속 일본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겁니다. 기업인 특별입국은 사업 목적 입국에만 적용되고 일본 도착 뒤 14일 동안 대중교통 사용이 금지됩니다. 입국 공항이 도쿄와 오사카 두 곳으로 제한돼 항공사로서는 승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한일 양국이 상호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관광객의 일본행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일단 비행기를 띄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여행객이 얼마나 나올지 그게 관건인데요. 항공업계는 관광객 등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국가 간 협정인 트래블버블 체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길고 긴 대선 개표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이 끝나면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를 축하하는 미국의 전통. 이번 선거에서는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 정말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치적 견해는 달라도 함께 뭉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